상승축이 옮겨갔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 상승이 왜 강남에서 중저가 지역과 동탄으로 확산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서울의 공급 부족, 정부가 검토하는 대출과 세금 규제,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를 차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상승세의 확산입니다. 이전에는 대출 규제가 강한 강남 고가주택에 증시 수익과 같은 자기자본이 유입되는 흐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상승 압력이 오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중저가 지역과 비규제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금이 많은 수요자는 대출이 막혀도 현금으로 핵심지를 사고 가격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규제를 피하려는 자금까지 합쳐지면서 외곽 지역의 상승 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은 주간 상승률이 1.98%에 달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약 2% 오른 것은 통상적인 시장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조건 등이 강화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급등이 계속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규제 발표 전후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지인 매수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투자 심리가 꺾일 때 과열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자산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이동한 돈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식과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 가운데 3조 7,254억 원이 주택 매입에 투입됐습니다. 이 중 65.5%가 서울로 유입됐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 확인했던 자금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도 집값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출 규제만 강화한다고 모든 매수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자산가는 주식이나 채권을 현금화해 고가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 한도와 소득 조건에 민감한 실수요자는 강남 대신 서울 외곽이나 비규제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의 규제가 수요를 없애기보다 가격대와 지역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남보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비규제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고가주택으로 이동하는 자금 중 일부는 주식시장 수익에 기대고 있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약해지면 주택으로 유입되던 현금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유동성, 즉 시장에 풀린 풍부한 돈을 집값의 영구적인 지지선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주식과 채권 매각 자금의 주택 유입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지 현금 조달 비중이 낮아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서울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고 착공은 16% 감소했습니다. 인허가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허가를 받는 단계이고 착공은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고 당장 이번 달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감소가 몇 년 뒤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023년 착공이 전년보다 67.1% 급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공급 부족이 단기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실제 입주 물량 감소가 확인되면 새 아파트와 역세권 단지의 희소성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 규제를 강화해도 공급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상승 압력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공급의 또 다른 위험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상승과 레미콘 운송료 인상은 사업비를 키우고 착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오르거나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좋은 입지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인허가가 어느 단계인지, 조합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공사비 계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반 분양 물량과 예상 분담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 사업은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규제입니다. 비거주일 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실거주 여부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일 주택자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 이들은 직접 보유주택에 들어가거나 집을 팔거나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보증 축소의 구체적인 대상, 수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일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매매 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하면 세입자의 주거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는 판단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추정일 뿐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수요의 세분화입니다.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되고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케어형 실버타운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수요를 투자자와 실수요자로만 나누기 어렵습니다. 출산 가구, 고령층, 돌봄이 필요한 가구처럼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주택과 정책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라면 가격이 오른 기존 주택을 서둘러 추격하기 전에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량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고령층 주거는 건물의 입지뿐 아니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 운영 주체가 안정적인지, 관리비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리포트 이후 참고 시장 데이터는 지역별 흐름이 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시된 제곱미터당 가격과 등락률을 보면 강남구는 3,037만원으로 33.14%, 용산구는 2,750만원으로 15.39%, 서초구는 3,406만원으로 8.83% 상승한 반면 강동구는 20.62%, 마포구는 13.10%, 송파구는 8.50% 하락으로 표시됐습니다. 노원구도 1,039만원으로 4.45% 하락했고 화성시는 594만원으로 2.68% 상승했습니다. 집계기간과 표본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의 수치만으로 모든 지역의 추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과 단지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5%, 원달러 환율은 1,520.21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높은 시장금리와 환율은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을 제약하고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어 부동산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수요자는 급등 지역의 호가를 따라가기 전에 자기 자본과 대출을 구분해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 규제가 강화돼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정책성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기존 주택 매수보다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처럼 가격과 거래가 짧은 기간에 급등한 곳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까지 가정해야 합니다. 서울 외곽은 단순한 지역 평균 상승률보다 개별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전세 매물, 전세가율, 현금 조달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에서 전세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갭 투자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 내려갈 때 매매 시장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자는 교통호재나 대단지라는 설명보다 인허가 단계와 조합 운영 능력, 공사비, 추가 분담금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과 세금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불안감만으로 매도하기보다 직접 입주, 임대 유지, 매각, 대체자금 마련이라는 여러 선택지의 비용을 미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공급 부족과 풍부한 자금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정부가 대출과 세금으로 이를 누르는 힘겨루기입니다. 상승세가 외곽으로 확산됐다고 무조건 추격할 때가 아니라 규제 이후에도 유지될 실수요와 실제 공급 부족이 있는 지역을 구분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